일본은 여자에게 지옥이라 외치며 한국으로 떠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퇴사, 배신, 가족의 반대까지 겪으며 절망했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절망과 슬픔에 빠져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제 이름은 미유코입니다. 저는 도쿄 외곽의 작은 낡은 아파트에서 보냈던 그 추운 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어 오래된 창문이 덜컹거렸고 찬 공기 속에서 제 숨결이 보였습니다. 저는 작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눈은 피곤했지만 결심은 굳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코코로 브릿지라는 결혼 및 문화교류 에이전시에서 일해왔습니다. 이 에이전시는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다리를 꿈꾸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두 나라 사이의 희망과 우정으로 이루어진 다리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메일을 열었을 때 가슴이 내려앉는 제목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직원 명단.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늘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제는 제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몰려왔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한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상사가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했거든요. 여자는 결혼하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라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그가 제 꿈 위에 차가운 물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는데 너무 세게 쥐어 제 자신을 다칠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재능과 꿈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작은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벗겨진 벽지, 삐걱거리는 바닥, 색이. 바랜 커튼들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건물에서 들리는 모든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일본과 한국 사이의 마음을 연결하는 꿈을 꾸었지만 대신 저는 이를 잃고 있었습니다. 제 상황의 무게에 짓눌려 방 안의 냉기가 더욱 사무치게 느껴졌습니다. 그 무거운 정적 속에서 저는 제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디어와 노력들이 이렇게 쉽게 무시된다면 여기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에너지와 희망이 가득한 곳을 꿈꿨습니다.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은 계속해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TV에서 본 적 있는 친절과 발전이 빛나는 그곳이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날 밤 시계가 천천히 똑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좌절이 저를 정의하지 않게 하겠다고 제 꿈인 일본과 한국을 잇는 다리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마음을 느꼈습니다. 뭔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과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한 기사 한 기사가 저에게 조금씩 희망을 주었습니다. 제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 서서 새로운 지평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지평선에는 따뜻함, 기회, 그리고 제 삶을 다시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약속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과거의 고통을 뒤로하고 가능성으로 가득한 미래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밤과 가혹한 이메일이 저를 한계까지 몰아붙였지만 동시에 저에게 새로운 결심의 불꽃을 지펴주었습니다. 친절과 기회가 두 팔을 벌려 저를 맞아줄 땅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더욱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결심의 무게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서 저는 눈을 떴습니다. 걱정을 떨쳐내려고 애썼지만 분주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배신의 파도가 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친구이자 전 동료인 에리카를 믿었습니다. 서로 비밀과 꿈을 나누며 진심으로 저를 아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믿음이 최악의 방식으로 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에리카가 우리 상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에리카가 제가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려던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배는 충격과 상처로 뒤틀렸습니다. 예전에 에리카가 저에게 했던 잔인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미유코야, 세상을 바꾸는 건 꿈일 뿐이야.
현실을 받아들이고 싸우지 마. 그 말이 지금 제 머리 구석구석에서 차갑게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신의 고통이 너무 깊어서 마치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에리카가 함께 해주리라 믿었는데 대신 회사의 비밀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고여서 금방 닦아냈습니다. 아무도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보지 못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퇴근 후 저는 집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세상의 무게가 어깨에 실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통 밝은 네온 불빛과 즐거운 대화로 가득한 도쿄의 거리들이 이제는 차갑고 텅 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 저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잇는 다리를 세우는 꿈을 꾸었는데 지금은 배신과 절망으로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전통 무역업을 하고 계셨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거의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에서 경제적 압박이 뚜렷이 보였고 통화할 때마다 아버지의 눈에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보호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어머니는 제가 일본을 떠난다는 결정에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유일한 삶을 버리고 있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느라 바쁜 오빠조차도 위로의 한마디도 거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숙했던 공간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벗겨진 벽지와 어두운 불빛은 제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믿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혹독한 말과 깨진 약속으로 산산조각난 기억으로 다가왔습니다. 에리카의 배신, 가족의 차가운 무관심, 그리고 일본의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저는 마치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제 안의 폭풍을 가라앉히려고 했습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으면서 느꼈던 희망의 불꽃이 아직도 제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불씨는 절망의 층 아래에 숨어 있었지만 어쩌면 다른 길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고통에 저를 갇히게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이 고통을 새로운 시작을 찾기 위한 이유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배신과 절망 때문에 약해졌다고 느꼈지만 제 안의 작은 목소리가 일어나 다시 도전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내며 이 가혹한 현실이 제 꿈을 완전히 부수지 못하게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슬픔에서 벗어날 길을 찾겠다고요. 제가 소중히 여겨지고 제 삶을 다시 일구어 갈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과 절망의 깊은 곳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발견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며 저는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여러 걱정들로 인해 몸을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안한 마음에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저는 일본 드라마는 여러 번 봤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한 한국 남자가 어려움에 처한 여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며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따뜻함과 배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화면을 통해 그의 자상한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제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실되고 희망찬 무언가에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삶의 또 다른 면, 친절과 용기로 가득 찬 한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때로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감정을 표현했는데 이는 제가 평소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사람들이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곳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고통과 배신으로 가득 찼음에도 그 드라마는 좋은 일들이 아직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같은 밤 호기심과 희망의 불꽃에 이끌려 저는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창에 한국 남자라고 입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찾게 될지 확신이 없었지만 페이지를 스크롤하면서 제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들이 쓴 많은 기사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간단하고 솔직했습니다. 성공, 친절함,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다양한 기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기사에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현대적인 기기, 빠른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한 도시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밝고 활기찬 거리를 배경으로 깨끗하고 첨단 기술이 돋보이는 공공장소들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도쿄에 있는 제 동네의 낡고 피곤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 사회가 참 따뜻하고 배려 깊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훌륭한 의료 서비스와 저렴한 생활비로 많은 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강이나 돈 때문에 항상 걱정할 필요 없는 삶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글을 읽으면서 제 처음의 의심들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외로운 방에서 보냈던 차가운 밤들과 상처 주는 말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읽는 모든 이야기가 따뜻하고 다정한 한국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이웃들이 서로를 도와주며 모두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공동체를 상상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점점 한국이 제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배울수록 한국을 희망과 약속의 땅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 작은 불씨가 점점 밝은 불꽃으로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까지 제가 알던 차갑고 불친절한 일본의 세계를 뒤로하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아껴주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감고 제 자신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한국이 제게 준 한 줄기 희망을 따라가겠다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오랜만에 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은 채 저는 내일이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슴속에 강한 결심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의 고통과 배신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용기를 모아 에리카를 찾아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나는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갈 거야.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에리카는 웃으며 저를 충동적이라고 했지만 제 눈빛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호한 결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작은 여행 가방을 꾸렸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몇 벌의 옷, 좋아하는 책 한 권, 그리고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가방을 꽉 채우면서 제 심장은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뛰었습니다. 도쿄를 떠난다는 것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내디뎌 미지의 해안으로 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밝은 도시들,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북적이는 분주한 터미널이었습니다. 붐비는 복도를 지나면서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모험이 시작된다는 작은 스릴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할 때 창밖을 보며 도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도시가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비행하는 매 순간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길고 때로는 조금 불편했지만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 앞으로 저를 기다릴 것을 생각했습니다. 서울, 밝은 불빛과 현대적인 건물, 그리고 다정한 얼굴들이 가득한 도시를 상상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았던 사진들과 이야기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이야. 나는 희망의 땅으로 가는 길에 있어.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분주하면서도 차분했고 직원들이 진심 어린 미소로 모두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터미널을 걸어 다니며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밝은 간판, 똑같이 보이는 방향 안내,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길을 달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아이들 무리를 잠깐 보았는데 그 모습이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신선한 공기에 발을 내디디며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쿄의 붐비고 무거운 분위기와는 다른 시원하고 청명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제 주위의 모든 것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다채로운 간판들, 현대적인 건축물, 그리고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바쁜 거리를 감상했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며 제게 새로운 시작을 환영합니다 라고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택시를 잡고 운전사에게 제 주소를 말했습니다. 공항을 떠나며 창밖을 바라보니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정말 멋졌습니다. 높은 빌딩들, 밝은 광고판들, 그리고 푸른 공원들이 모두 새로운 시작을 환영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어딘가에 제자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자리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본을 떠난 것이 옳은 선택임을 확신했습니다.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 새로운 땅에서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활짝 열렸고 저는 오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과거의 아픔은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희망찬 미래의 밝은 약속이 제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새로운 고향에 대해 배울 게 많다는 것을 곧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현지 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아침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한국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선생님은 천천히 또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고 저는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를 정성껏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해보려니 약간 긴장도 되었지만 모두가 다정하고 인내심 있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의 미소와 격려 덕분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곧 한국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는 한국어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분주한 거리에서 걸으면서 간단한 문장을 반복해 말하거나 작은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새로운 단어들을 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습할수록 자신감이 점점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배운 단어 하나하나가 서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저의 새로운 고향을 만드는 한 걸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적은 작은 한국어 일기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장이 짧고 단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실력이 늘어나면서 문장도 길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국 분이시고 성장 중인 IT 스타트업의 대표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민준 씨는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첫 대화가 정말 기억에 남는데 마치 저에게 희망을 주었던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의 아늑한 구석에 함께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에 흘렀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겪었던 배신과 어려웠던 과거 그리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은 제 이야기를 민준 씨께 조심스럽게 들려드렸습니다. 민준 씨의 말은 다정했고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친절과 기회가 넘치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제 꿈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그의 나라와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운 친구이자 멘토를 만나게 되어 카페를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앞으로 저를 서울 곳곳에 데려가 주시고 한국 기술과 혁신의 신나는 세계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준 씨와 저는 함께 서울의 여러 곳을 탐방했습니다. 우리는 신선한 과일부터 수공예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파는 다채로운 노점들이 있는 북적이는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리의 질서정연함과 활기찬 분위기에 저는 매번 놀랐습니다. 분주한 지역에서는 밤하늘을 수놓는 별처럼 반짝이는 높은 빌딩과 밝은 광고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각 동네마다 작은 모험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똑똑한 전광판부터 거의 모든 곳에 있는 초고속 인터넷까지 말입니다. 민준 씨는 저를 IT 스타트업 사무실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람들이 흥미로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현대적이고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팀들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협력과 창의력에 감탄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제 의심과 두려움은 점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혁신을 점점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일본에서 한때 저를 배신했던 친구 에리카와도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에리카를 만난 것은 저에게 조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와 혼란이 섞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에리카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어도 배우며 유망한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가진 진정한 아름다움과 기회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에리카의 태도는 의심에서 조심스러운 감탄으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몇 번 어색한 대화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용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교훈과 경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꿈꿔왔던 희망과 우정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도전이 닥치더라도 이 활기차고 따뜻한 새로운 땅에서 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달 동안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함을 느낀 후 저 자신만 새 삶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분들도 같은 희망과 기회를 찾도록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코로 브릿지라는 제 에이전시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름을 선택한 이유는 코코로가 일본어로 마음을 뜻하기 때문인데 저는 따뜻한 마음이 사람과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간단한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전 삶에 묵혀 답답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겪었던 어려운 시절들을 떠올렸고 많은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민준 씨 같은 다정한 사람들을 만난 경험도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담아 제 여정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번화가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그 방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하나가 있었고 저는 일본과 한국의 사진들로 벽을 장식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두 나라 사이의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민준 씨와 몇몇 충실한 새로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언어 수업과 꿈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또 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희망과 기회로 가득 찰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세미나도 기획했습니다. 첫 모임 날 약간 긴장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모습의 일본 여성들이 작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엄격한 규칙과 한정된 기회에 갇혀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배신과 고통,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변화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도시를 탐방하며 민준 씨 같은 다정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희망이 어른거렸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코코로 브릿지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한국어 배우기, 취업 찾기, 한국 문화 이해 등 다양한 도움을 원했습니다. 저는 작은 수업과 문화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그 행사에서는 민준 씨를 비롯한 성공한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그들의 경험을 나누게 했습니다. 한 번은 민준 씨가 저희 세미나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다정하며 열린 마음을 가진 것이 어떻게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도 여기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저를 상처 입혔던 친구 에리카도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녀를 만나는 것이 많이 긴장되었지만 희망과 발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리카의 굳었던 표정이 풀리고 감동과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 조용히 말하길 왜 제가 이 길을 선택했는지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랜 상처가 아물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보수적인 일본 언론의 비판이나 일부 가족들의 반대 같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힘든 사업과 어머니의 걱정이 제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저는 더욱 열심히 일할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매일 한국은 두 번째 기회의 땅, 꿈을 꾸는 사람 누구에게나 새 출발이 가능한 곳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첫 해가 끝날 무렵 코코로 브릿지는 작지만 강력한 운동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때 길 잃고 희망을 잃은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새로운 힘과 방향을 찾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을 아껴주는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픈 과거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희망, 사랑, 그리고 진보의 다리를 놓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실에 서서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사명으로 바꾸었거든요. 코코로 브릿지에서 성공한 모든 이야기들이 삶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보일 때에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시작이 탄생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유코 씨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그녀의 용기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코코로 브릿지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미유코 씨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과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마음과 연대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유코 씨처럼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격려가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